네, 오늘의 발제는요, 우리 아까 기도 인도자께서도 말씀했듯이 안정모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요즘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김민아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MG 세대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8주에서 지금 분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안정모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실 오늘의 테마는 MG 코드를 해석해 보자. 정말 어떤 감각으로 우리 마케팅 전문가이신 안정모 대표께서 인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정모 대표님은요, 주식회사 미디어 스퀘어의 대표 이사님이시고요. 현재 대한 SNS 운영자 협회의 상임 고문이시고, 또한 현재 이노비즈 아시죠? 이노비즈 협회의 평가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는 NH농협은행 해봄 20 브랜드 전략 총괄을 하셨고요. 천재 교과서 밀크티 브랜드 총괄을 하셨고요. 전략 총괄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케팅에 관한 분야들을 또 캠페인 등 인도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다. 그런 지금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또한 전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정모 대표님께서 주제 말씀으로 삼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저는 미디어스퀘어 안정모 대표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김민아 대표님께서 사실은 MZ 세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사회적으로 좀 해석해서 같이 나눔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어서 제가 발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MZ 세대의 2탄, 그런 MZ 대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을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설교는 굉장히 상황적이다. 뭐 이제 물론 변하지 않는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바탕으로 뭐 오순절, 뭐 공회, 그리고 스데반 뭐 설교들 같이 보면은 어떤 상황에 맞춰, 그다음 대상에 맞춰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비즈니스도 어떤 사도들의 설계처럼 비즈니스 본질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 그리고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MZ세대의 어떤 특성들을 알아봤을 때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죠. 뭐 창의성, 그리고 모험심, 그리고 파급력으로 지금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팬데믹으로 그 근 한 2년 동안 사실 일반 소비 시장은 진짜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일반 소비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물론 뭐 대기업들의 수출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뭐 성장하는 거는 뭐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내수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도 성장하는, 그리고 로켓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들이 사실 MZ세대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MZ들 타겟으로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갈 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내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 사례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는 MZ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뭐 물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MZ를 알아야 되고 그들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체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가 실제로 통계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현재 국내 인구 36% 차지하네요. 그리고 36%, 밀레니얼은 22%, G세대들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자꾸 이제 소비 권력으로 자꾸 언론이나 기업들이 타겟을 하는 이유가
지금 소비력은 지금 크진 않지만 미래 잠재력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그들이 향유하는 그 마이크로 트렌드가 1년 이내에 사회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비하고 즐기는 것들에 대한 브랜드와 제품들은 결국 그 지금 소비 주축인 X세대라든지 어떤 더 나아가서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번져서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메가 트렌드로 바뀌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이들의 MZ 세대가 지금 그 향유하고 그들이 소비하는 이런 트렌드는 결국에는 길지 않게 1년 이내에 사회 주류 트렌드로 바뀐다라는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모 교수는 MZ는 수도권이다. 굉장히 부동산적인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 소비층을 놓치면 사업 성장이 안 되고 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MZ를 수도권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몇몇 대기업에서 벌써 시작했는데 20, 30대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서 뭐 리버스 멘토링, 뭐 그림자 위원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운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MZ 대상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케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과 같이 경험하고 그들의 제공해주는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코드가 존재한다. 성공하세요. 로켓 성장한 브랜드들이나 제품들은 MG 코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명명을 됐고 사실 MG 코드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그냥 지어둔 말입니다. 네. 코드를 푼다라고 하죠. 네. 코드명 MG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1호선 기업들도 그렇게 코드를 잘 해석해서 상품 서비스에 잘 적용해서 로켓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코드 넘버원. 예. 그 MZ 세대는 소통을 비주얼로 합니다. 이런 비주얼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S 채널은 결국 인스타그램이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비주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로 소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인스타에 공유할 만한 어떤 경험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비주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SNS 채널의 회자대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CU에서 만든 곰표 시리즈인데요. 사실은 곰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된 밀가루 브랜드죠. 밀가루 브랜드인데 사실 밀맥주라는 카테고리에 말이죠 떨어져서 실제로 이런 독특한 비주얼, 특히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서 혼술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고 그것들을 그 SN 채널에 공유하는 문화와 결합돼서 사실 굉장히 성장을 해서 최근 누적 600만 캔이나 사실은 팔았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술 광고라 하면 약간 반쯤 벗은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요란하게 사실은 광고를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주 시장에서 그 레트로풍의 패키지 그리고 MZ 세대 대상으로 애초에 기획된 제품들인 진로이즈백은 두꺼비 캐릭터의 의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굿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실제로 성수동에 굿즈 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굿즈도 잘 팔립니다. 굉장히 아이콘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자발적으로 콘텐츠에서 확장돼서 사실은 매각 위기였던 그 하이트 진로가 사실은 이 진로이즈백으로 회생됐죠. 사실 이게 굉장히 와닿는 사례인 게 뭐냐면 MZ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고 MZ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주 브랜드로 바뀌면서 처음처럼이 밀려나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세대들 그리고 노령층들까지 사실은 이 진로이즈백을 굉장히 뭐 레트로의 향수도 있겠지만 구매하기 시작해서 사실 국내의 어떤 소주 시장을 장악했다. 그리고 과거에 시몬스라는 브랜드가 혼수 매트리스로 굉장히 유명했죠. 사실은 MZ 대상으로 오프라인의 어떤 카리스마를 좀 세팅해서
MG 브랜드의 경험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킨 사례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성수동뿐 아니라 뭐 지방, 뭐 이천이나 지금 굉장히 지방까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긴 침대를 팔지 않아요. 침대를 팔지 않고 그 시몬스라는 브랜드 경험들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사실은 이것들을 방문해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꼭 이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가면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뭐 라는 사실 조어가 그러니까 좀 트렌드가 생기면서 지금 인스타그램 자발적으로 올린 이곳에서 배경을 사진 찍는 자발적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벌써 UGC가 10만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내부에 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드 넘버 2. 남다름으로 그룹핑이라. 이들은 좀 다르길 원해요. 그러면서 또 네트워크를 또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충돌적인 그리고 그 반어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남다르면서 개성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런 연대감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무신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원래는 무신사는 MZ세대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쇼핑몰이죠. 이 무신사라는 브랜드는 원래 그 매출이 한 10억이 안 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유통 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브랜드들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볼 수 없는 브랜드는 오직 무신사에 있다라는 어떤 가치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남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 소비 방법으로 사실 인디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죠. 작년에 1조 4천억 매출이고 올해 2조를 넘냐 마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인으로 주력하는 브랜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 않고 뭐 커버넛, 키르시, OIOI 전혀 알 수 없는 브랜드들이 수천억 성장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그런 그 어떤 뭐 미닝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가치를 그러니까 소비한다라는 근데 사실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남다름의 가치들을 심어한 브랜드를 컨셉으로 탄생해서 이런 인디안 브랜드들을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뭐 채식주의라든지 뭐 비건, 동물 보호, 페미니즘, 탈코르셋, 환경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성장한 브랜드들이 세팅되면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내세울 수 있으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사실은 이거 제가 뭐 이건 제품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뭔가 사실 여기는 인디 브랜드를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러한 소규모 인디 브랜드들이 되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매가 예전에 소국 광고라고 하면 몸매가 굉장히 예쁜 정말 서양 모델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키가 작고 꽉 말랐거나 가슴이 없거나 했던 여자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에 대한 비주얼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이루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신여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페미니즘 쪽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했죠. 타이코르셋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특히나 뭐 화장품 쪽에서는 뭐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떨어서 비건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 현재 대기업들의 어떤 제품들도 재빠르게 좀 비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존재하는 인디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고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고나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쪽에서 취미를 공유하거나 모임의 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 넘버 3. 네, 코드 넘버 3. 거의 밈과 레트로는 거의 치트키입니다. 그러니까 밈은 뭐냐? 레트로는 알겠죠. 뉴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트로가 맞습니다. 뉴트로란 말은 되게 국내용 단어죠. 사실은 그렇게 이런 것들 밈과 레트로를 통해서 사실은 MZ 세대들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실패한
뮤직비디오고 실패한 노래인데 그 깡 아시죠? 111 깡이라고 요즘 하도 TV에서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알 텐데 그 비가 부른 노래인데 사실은 이 깡의 그러니까 깡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뮤직비디오에 뭔가 이 재밌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기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역주행에 편승해서 새우깡이 모델로 발탁해 버렸죠. 그러면서 30년 만에 최초로 1,000억 매출이 나왔어요. 새우깡에서. 재밌죠? 그리고 그 필라 같은 경우는 스니커즈들 일색인 신발 시장에서 그 레트로 디자인 이런 어글리 슈즈라는 제품의 카테고리로 전체 매출 10%로 10% 상승이 견인했죠. 근데 필라의 10%면요 3천억에 가깝습니다. 2천억이 넘습니다. 여기가 2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 어마무시한 정도의 매출 성장을 견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팔도는 뭐 이렇게 그 팔도는 비빔면 패키지를 레트로 포장을 바꾸면서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건 내냄띵이다, 괄도 내냄띵이다 해가지고 화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또 SNS로 공유되고 이런 밈화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체 비빔면 매출에서 40% 증가시켰던 하나의 트리거가 됐죠. 최근에 밈이라고 하면 뭐 참고하십시오.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것들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그 롤린이라는 뭐 그런 예전에 잠깐 실패한 아이돌 노래들이 다시 롤린이 다시 뜨거나 특히나 똥발반네라는 옛날에 그 동요가 갑자기 뜨거나 이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밈들이 지금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3개는 정리됐고 그럼 D코드가 있겠죠. D코드. 이 사람들은 MZ들은 사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가리지 않고 평가합니다. 특히나 사려 깊지 못한 브랜드들은 정말 크게 혼자서 시장에 퇴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위안부를 전혀 소재하지 않았는데 소재되는 것처럼 돼서 그 광고가 라이브 되고 4일 만에 끝났어요. 이 유니클로 광고는요. 아무리 해명해도 전혀 듣지 않죠. 최근에 GS에서는요. 남자를 혐오하는 아이콘들이 여기 들어갔다 해가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콜라보가 잘 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콜라보들을 막 하는데 전혀 코드가 다른 것들은 오히려 브랜드의 그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MZ 대상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약에 MZ 대상화 한다면 어떤 것을 바꾸면 좋을지, 어떤 것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짜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간에 그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에 한번 다른 의견들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그 같은 조에서 어떤 다른 분들에게 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나눔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MG 코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뭐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요. 개지다습이다. 개념 있는 모습으로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면 사실 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위에 사진은 최근에 제가 경복궁 둘레길 러닝 모임이에요. 당근마켓에서 만났고요. 당근마켓에서 사실은 몇 시 몇 분에 광화문 러닝이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뛰는 이런 되게 재미있는 그 이벤트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데일리한 이벤트고 그들의 루틴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명함도 주고받고 편의점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둘레길 끝나면 인사하고 바로 헤어지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 추가로 그 무신론자의 시대
특히나 MZ세들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고 기독교의 믿음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도 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 모든 되게 어려운 또 숙제를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면서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